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영철 대기자도 새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많으실 텐데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오늘 주제는 영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영화긴 한데 영화 얘기를 꼭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영화 얘기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새로운 정부, 정치권에 바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영화와 새 정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영화예요? 7번 방의 선물 혹시 보셨어요? 7번 방의 선물 1000만 관객 돌파했죠. 예, 주말에 23일 날 돌파를 했죠. 예. 이완경 감독 인터뷰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때 감독이 한 700만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1000만 명 넘었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권영철 기자는? 저도 그 아내와 같이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한두 장면에서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물론 뭐 그 제 주변을 보니까 훌쩍이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죠. 영화 내내 뭐 그런 장면들이 본 걸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권영철 기자는 안 우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눈물이 한두 군데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들은 또 슬퍼도 잘 안 우세요. 근데 이 영화가요. 예. 그 스토리 구성에서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허. 특히 이제 저처럼 사회부 기자를 오래 한 기자들이 보면은 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눈물샘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거든요. 예. 그게 뭔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느끼게 됐던 건 사실 7번 방의 선물은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거리가 별로 없죠. 또 주연인 유승용을 제외하면 화려한 스타들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베를린과 비교만 해도 그렇죠. 뭐 돈도 훨씬 적게 들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역설적으로 이 영화에 감동한다는 건 우리가 참 평소에 감동받을 일이 정말 없기 때문 아니겠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 앉아서 좀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감동으로. 뭔가 좀 힐링도 되고 좀 그러고 싶다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주제가 영화 얘기는 지금 아니라고 하셨고 예. 7번 방의 선물이 지금 이 정치권에 어떤 교훈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치권이 좀 보고 배웠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수 제작비가 35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예. 와. 20배가 넘죠. 그러네요. 이게 지난 주말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만 85만 명의 관객이 동원됐고 매출액이 62억 원이 넘었습니다. 4일 동안만? 3일 동안만? 예. 22, 23, 24, 3일만 그랬는데 예. 이게 대기업 투자 배급사도 아니고 극장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기획사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김현정인가 소개했던 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날인데 오늘 날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대체로 전국적으로 맑습니다. 오늘 내내 전국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요. 영화와 정치는 사실은 근데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닐까요? 물론 영화와 정치를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고 억지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끼듯이 이 7번 방의 선물처럼 좀 억지스러운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동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보고 국민들이 감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죠. 있을 겁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이 박근혜 대통령은 51.6%, 야당인 문재인 후보는 48%로 사실 거의 반반 아닙니까? 100%의 국민은 지지를 받는 정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죠. 청와대 핵심 참모들 역대 정부의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0%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정책이건 반대도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일 텐데 그렇지만은 진정성 있는 연기가 7번 방의 선물에서 국민들의 관객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듯이 예. 정치도 정말 진정성 있는 거면 가능할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업적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성과를 내고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적에 매몰되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게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인 게 한반도 대운하 사업 결국 그렇죠. 4대강 사업으로 갔지만은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논란이 있었습니까? 예,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식에 7만 명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합창한다고 하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참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정치권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기자라는 언론이라는 게 비판과 감시가 본인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대통령 취임식인 오늘은 참 저도 덕담만 하고 싶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요.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정부 조직법 협상은 난항인 상태고 그렇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예, 예. 정부가 공식 출범하지만은 정부 조직의 틀이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개문 발차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내릴 사람은 못 내리고 탈 사람은 타지를 못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깔끔한 정리가 안 된 채 예, 예. 시작을 해요.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갤럽 얘기를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선이니까 18일에서 21일까지니까 당선인 신분이죠. 44%의 지지율입니다. 예. 이 대통령 선거에서 51.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더 떨어졌죠. 출범도 하기 전에. 그렇게 되네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 직후 지지율을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57%, 김영삼 86%,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였습니다. 그래요. 절반도 안 되는 지지율은 없었거든요. 많이 났네요. 44%면.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험로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동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데 뭐 총리 임명동의라든지 정부조직법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야당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국무총리 인준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는 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가 됐고요. 김대중 정부 때에는 6개월 가까이 야당이 인준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임명동의를. 6개월이나 걸렸었나요? 예, 그때? 8월 17일 됐으니까 거의 6개월 걸렸죠.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죠. 한나라당. 예. 대북 송금 특검법 해주지 않으면은 총리 임명 동의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총리 임명 동의가 늦게 이루어졌고 뭐 26일 됐으니까 크게 늦은 건 아니지만은 결국 특검법안 처리 이후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정부 때도 총리 임명이 3일 늦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든지 간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을 주는 정치 이제 오늘의 화두가 그건데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어렵지만은 해외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외요. 예,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이 꼽힙니다. 룰라 대통령은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83%. 맞아요.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85%였습니다. 그래요. 이 두 사람 다 쉽게 대통령을 한 게 아닙니다. 어렵게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지지를 얻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좀 너무 불통이다, 무슨 밀봉이다, 무슨 고집이다, 권위다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상식적으로 좀 우리도 감동받는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청취자 9540님이 들어갈 때 들뜬 모습보다 떠날 때 뒷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대통령 돼달라 이런 문자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